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3일 MBC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이 최근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돌 장면이 찍힌 영상 같은 물증도 없고 죄를 묻기도 까다로운 독직 폭행 혐의가 이례적으로 기소된 걸 놓고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기소에 부정적인 담당 검사를 배제한 채 윗선, 그러니까 윤석열 청장이 직접 기소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9월 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정 차장검사는 당시 충돌 경위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쥔손으로 반대편으로 뻗어 그걸 잡으려다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 뒤인 지난 27일 그를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독직 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독직 폭행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것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더욱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 차장 검사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도 독직 폭행으로 기소하는 데는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맹점식 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한 겁니다. 맹점식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서울고검의 다른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건 아니지만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다며 주임검사가 바뀐 채 기소된 건 감찰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셀프 배당에 기소 강행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항상 곳곳에서 윤석열의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요? 한동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윤석열의 기운이 사례도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검사간 독직 폭행 혐의로 담당 검사를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작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갈 거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독불장군 아나무인,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제발 자신을 잘라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정치검찰, 윤석열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와 소신 발언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임을 망각하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상급자가 아니라며 자신은 그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고 외쳐댔던 이 국적불명의 치해법권 공무원이 대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전국 검찰청 투어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몸값을 올리는데 오지랖을 떨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이런 검찰청장이 있었을까요? 이런 자가 검찰청장이라는 게 신박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론 그가 검찰청장이기에 검찰의 그간 적폐와 악행이 전 국민에게 드러나게 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주부터 외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에는 일선에서 일하는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는데요. 그 강연에서 윤 청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거나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날선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청장이 충북 진원 법무부 연수원 본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 31명과 만났는데요.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곳은 한동훈 검사가 좌천돼 내려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이 둘의 만남은 당연히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후배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담대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검찰개혁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신임 부장검사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며 저도 힘을 다하겠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 겁니다. 윤 청장은 국정감사 뒤인 지난주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는 일정을 시작한 거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집단으로 모여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윤 청장은 다음 주에도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검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윤 청장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해야 할 수사와 처리해야 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자신의 일이 아닌가요? 이제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검찰들의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의 대통령 만들기의 일 아닌가요? 윤석열 청장은 정신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해도 잘라주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까? 공수처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이런 작태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일선 검사들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소수의 정치지향적 특수검사들과 대다수 일선 검사들을 분리해 보아야 하며 자기 임무에 충실한 일선 검사들은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청장 행보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권력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정점에 있는 검찰청장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일선 검사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 수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찰들을 향해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는데요. 이는 윤 청장이 살아있는 권력자 발언이 나온 직후 발표된 입장문이어서 윤 청장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청장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주는 듯한데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실명을 달고 반발한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 동의자는 4일 오전 9시 기준 현재 42만 5천 명을 넘겼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입장 발표와 별도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우선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